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6월 20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첫 번째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하이딥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 일단 어쨌든 1.6%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네요. 이렇게 코스닥도 3%, 코스피도 2% 정도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개별 종목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그래도 시장에 대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 19,500원 부분을 현재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적어도 오늘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가 상승은 시장이 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뉴스가 있길래 시장보다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철강을 좀 보게 되면은 철강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철강 제품을 쓰고 있는 조선업체든지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 침체해야 되는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은 앞으로 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구매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구매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매를 포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구매를 포기한다는 건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죠. 소비를 안 하게 되면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생산이 축소가 되고요. 생산이 축소가 되게 되면은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실적을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이게 주식시장에는 또 악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이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투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설비를 들인다든지 어떤 설비 투자도 있겠지만은 고용이라는 투자도 이 투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의 활동이 좀 위축이 되고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적어도 사람을 안 뽑을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을 안 뽑게 되면은 돈이 없게 되고 또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폐배터리 산업 얘기하다가 엉뚱하게 지금 철강 산업까지 가버렸는데, 어쨌든 폐배터리 산업, 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양극재만 보더라도 이 양극재 원료가 되고 있는 전고체 같은 경우도 니켈, 코발트, 망간, 여기에 대한 원자재 가격도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곡물 수출을 금지를 해버렸죠. 이제 UAE 같은 경우도 해외 쪽으로 밀의 반출을 금지시켜 버렸는데, 곡물뿐만 아니라 자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좀 타겟책을 찾기 위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 산업도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활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2차 전지의 원료 소재라 봐야 되겠죠. 원료 소재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가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사업이란지 전기차 산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어찌 보면 정부 정책 기대감이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련된 종목인 코스모화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산화티타늄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코스모화학의 자회사인 코스모 에스케미 이제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재사용보다는 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추진했을 때 수혜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터리에서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이 리튬이 4%, 니켈이 4%, 코발트가 12% 정도 쓰도록 의무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에코프레임 쪽으로 전구체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이 전구체 사업을 하는 회사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재사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연휴가 있고요. 그런 연휴에서 어쨌든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적인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쨌든 19,500원 뭐 높게 보게 되면은 25,000원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변수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변수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오늘 3.5%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하락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지는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날 20% 정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20% 정도 상승 이후에 3.4% 조정은 뭐 크게 뭐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항상 상승의 출발점, 하락의 출발점은 크로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올해 3월달에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21선 장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장 이평선이 21선에서 5일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2200원 부근까지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2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보였고, 그리고 이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으로 어쨌든 추세를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로스 이전과 그리고 크로스 이후였던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로스 이후에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골든 크로스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은 주가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리고 캔들의 길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변동성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하락할 때나 뭐 상승할 때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고 변동성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나왔고요.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지만은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거래량을 실어주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흐름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한번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아래쪽으로는 뭐 2200원 정도, 그리고 위쪽으로는 4000원 정도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2020년도에 이 4000원을 이탈하고 난 이후에 12월 달에 4000원에 저항이 되고, 아래쪽으로는 2200원, 그리고 2021년 9월 달에도 2200원대 지지를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도 2200원대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정도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보면은 박스권 하단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분기점과 1차 목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4,000원이 1차 목표 주가도 될 수가 있고 1차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에서 3년 사이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박스권 상단 흐름 그리고 박스권 하단 흐름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4,000원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0원대의 지지를 보인다라는 것들은 그래도 신빙성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4,000원까지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200원이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분기점과 1차 목표 주가는 4,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대비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4,000원까지 목표가 한번 보실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